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옐로우독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급하게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그 빌지 드레지의 배터리 문제인데요.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. 왜냐하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켰는데, 이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는 영상에 그 빌지드레지 배터리가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수명이 오래 가고 뭐 강력한 게 있다 그래. 그래서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그걸 것이다 했는데 맞아요, 그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영상을 켰어요.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 제 거를 못 팔아먹을까봐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그게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면, 문제가 없으면 제가 그걸 그냥 접목을 하면 돼요. 제가 그걸 사서 하면 돼요. 그거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안 하고 안전한 거를 사용하나, 조금 그거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거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그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, 그 배터리가 주 소재가 리튬 폴리머라는, 뭐 리포라는, 보통 줄여서 리포라 그래. 리포 배터리예요. 그 리포 배터리는 굉장히 좋아요. 장점이 전압이 세요. 그러니까 일정 처음에 딱 했을 때 그 방전율이라 그러는데, 배터리 방전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방전율 때문에 이제 뭐 납배터리냐 알카라인이나 뭐 이런 거를 이 제품에는 그건 사용이 안 되고 이거는 사용이 되고 하는 게 그 방전율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얘는 방전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고전압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용량도 많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. 같은 부피에서 많은 용량을 충전해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죠. 좋아요. 그래서 보통 드론이나 RC카, 무슨 RC 비행기 뭐 이런 쪽을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얘는 출력도 굉장히 고출력이에요.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많이는 사용을 하잖아요, 일반적으로. 왜냐하면 물론 드론이나 이런 쪽 RC카 쪽에서는 대안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, 이쪽은 제품의 그 배터리나 모터나 서로 이제 그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요. 이 방전율도 맞추고 용량 출력도 맞추고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을 하게끔 맞춰놨어요. 그런데 얘 단점이 있어요. 얘 단점이 뭐냐 하면, 일단은 과부하를 받으면 안 돼요, 얘는. 그리고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과부하 받으면 안 되고 과충전이 되면 안 돼요. 그리고 얘는 열을 받는 곳에 보관을 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너무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.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. 근데 요 단점들을 다 지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배터리예요. 아주 환상적인 배터리예요. 그런데 제가 그걸 채택하지 않고 좀 안전한 쪽으로 저는 채택을 했거든요, 배터리를.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과 빌지 드레지에 사용하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뭐냐 하면, 첫째, 단점이 있잖아요. 단점이 과부하예요. 이 과부하는 뭐냐 하면, 모터, 우리가 빌지 모터를 써서 이제 빌지 드레지라고 하는데, 이 빌지 모터는 어때요? 그냥 쓰면 과부하를 받을 일은 없어요. 근데 우리가 국영수를 줄여서 출력을 빵 쏴주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진공을 얻어내는데, 그때 과부하가 걸려요. 이 리포 배터리는 과부하를 받으면 안 돼요. 근데 1차적으로 벌써 과부하가 받게 되죠. 필연적이에요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, 드레지를 빨다 보면 이렇게 돌 같은 게 앞에 흡입이 되면서 탁 막는단 말이에요. 그때는 이 빌지 모터가, 이 빌지 펌퍼가 더 큰 과부하가 걸려요. 그렇게 되면 빌지 모터의 소리가 약간씩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그게 과부하 때문에 그래요. 이 과부하를 받게 되면 과전력을 땡겨내게 되는데, 그때 배터리에, 이 리포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. 그리고 이제 과부하는 대충 그 정도면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과충전. 이 과충전은 그래, 뭔가 하면 충전을 좀 과하게 하는 거예요. 얘가 100을 받을 수 있으면 뭐 110을 충전하는 거 과충전이에요.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. 근데
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충전 방지 장치를 달아놔요. 그거는 무조건 달게 되는데, 뭐 중국산 제품, 거시기한 제품들은 그렇게 안 달린 게 많아요. 뭐 1860 전지 같은 경우에도 과충전 보호 회로가 안 달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싸고. 근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걸 그 리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걸 달았다 그래도 이 문제가 되는 게, 좀 빨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, 얘는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는 충전도 굉장히 빨라요. 이 리포 배터리 특성이. 그런데 빨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더 고충전을 하게 되면 이 용량이 있어요. 이 배터리는 요거 이상의 암페어가 들어와서 충전을 하면 안 됩니다는 그게 있는데, 요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.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이 중국산인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. 그래서 그 제품은 좀 제가 제 이런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. 그래서 일단은 충전하는데 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. 우리 전에 보면 그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거 폭발하는 영상 많이 보셨죠? 충전 중에. 아니면 충전해서 가지고 가다가 이 충전이 완충 상태로 이걸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. 이 리포 배터리는. 그런 문제점들이 좀 이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좀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, 쉽게 말씀드리면 완충 상태로 얘는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. 항상 RC카드도 사용하기 전에 충전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이걸 완충이 된 상태로 특히 진동이 있는 데다 보관을 하시면 안 돼요. 얘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반드시 상존을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사금을 캐러 갈 때 어때요? 완충을 해서 차에다가 트렁크나 싣고 가죠. 그러면은 차가 덜컹덜컹 간단 말이에요. 그 자체가 진동인 거예요. 여기서조차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어요. 그리고 과열. 이 과열이 뭐냐 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. 우리가 하이박스 안에 하이뱅크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 리포 배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온도는 바깥의 온도가 뭐 20도라 그래서 그 안에가 박스 안에가 무슨 쿨링 장치를 해놓지 않는 이상 20도일 수는 없어요. 더 올라가요. 특히나 여기서 성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압 장치를 달아 놓으셨다, 그 큰일 나요. 그거는 10중 8구예요. 성압 장치 달면 안 되고요. 이제 차라리 쿨링 장치를 달아야. 쿨링 장치를 달게 되면 어차피 배터리는 전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리포 배터리를 활용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월달, 6월달, 7월달 되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요. 야외 온도가. 문제가 생기겠죠. 이건 100%예요. 얘는 일단 30도 상온 그 온도 자체가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은 그때부터 상존하기 시작해요. 보통 26도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30도라고 말씀을 드리는, 이건 뭐 제가 그냥 막 지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,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맞겠죠. 이거는 그러니까 빌지 드레지에서 이것저것 볼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겨울철에 보면 이게 이제 16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, 얘는 배터리의 그 방전율이, 그러니까 배터리가 보관을 할 때 어느 정도 전력이 점점 소모가 되느냐 그대로 있진 않아요. 그 소모율을 봤을 때 16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점점 떨어질 때마다 그 이제 배터리가 방전율이 좀 커지는데, 중요한 거는 얘가 16도일 경우에 24시간에 뭐 5% 이렇게 그게 떨어진다 그래요.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한 30%가 있었다 그러면 6일이면 완방이 된다는 소리예요. 이 배터리를 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회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 그러냐면 얘는 겨울철에 많이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뭐 그쪽 물 건너온 그 중국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웬만큼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서, 보통 그 사람들은 그래 500회 이상, 뭐 1000회 이상, 2000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, 실제로 사용해 보면 추운 겨울을 2번 넘기긴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드론 취미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RC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이거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
완전히 나쁜 거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굉장히 작고 가볍고 이 사용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그런 장점들은 완전히 존재해요. 그런데 우리가 빌지 드레지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. 보면 사금을 킬 때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잖아요.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특히나 사금을 캐러 갈 때는 차에 싣고 간데 덜컹덜컹 완충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. 덜컹덜컹 하다 보면 거기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얘가 과방전이 됐을 경우에 드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막 끝까지 써요. 얘가 이제 그 방지 장치를 달아서 딱 뭐 40% 50%에서 딱 스톱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,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막 30% 이게 보통 이 리포 배터리는 30% 이상을 절대 방전을 못 시키게 해요. 왜냐하면 30%가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상존하고 가게 돼요. 그러니까 그걸 계속 껴안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. 이 배터리는, 리포 배터리는 빌지 드레지 쪽에서는 너무 위험한 배터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. 뭐 물론 제가 제 제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저도 그냥 사서 하면 돼요. 사서 얹어서 드리면 돼요. 어차피 저도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로 사서 얹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, 뭐 제가 그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선택사항이 있어요. 저도 그걸 사용하면 돼요. 근데 하지 않는 게 이런 이유다.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. 이건 반드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안전한 사금 탐사가 우선이지 않겠어요?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, 뭐 어떡해요. 이왕 벌써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이 안전 문제 때문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